안녕하세요. 무주택자도 대출이 안 나오나요? 오피스텔도 경락잔금 대출 나오나요? 무주택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안 잡히시는 분들. 그거는 또 대출 받기가 어려운가요? 1주택자는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요. 1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떤가요? 대출을 저희는 상담을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또 대출에 되게 관심 많으실 거예요. 우리 오은경 님이 사업자 대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셔서 제가 대출 사무장님을 연결을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출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지금 구친 대책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네. 일단은 무주택자도 대출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무주택자는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다 나오세요. 그래요. 무주택자는 전국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좀 남들이 입찰하기 부담스러운 서울, 경기, 인천을 하시면 좀 좋겠네요. 너무 좋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찬스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한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소득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네. 개인 DSR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1,000만 원당 네. 1금융은 6천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네. 만약에 소득이 5천이다. 네. 그러면 1금융은 3억까지 나오고 네. 2금융은 DSR 한도가 50%예요. 네. 그래서 2금융은 3억 한 9천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봉 되세요. 5천일 때요? 네, 맞아요. 그럼 2,500이면은 한 1억 9천? 1억 이렇게 9천, 나오신다고 2억 조금 못 되게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럼 혹시 무주택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안 잡히시는 분들. 네, 맞아요. 그거는 또 대출 좀 받기가 어려운가요? 무주택인데 나는 가정주부라 소득이 없다. 네. 그러면 남편 소득을 끌어올 때도 있고요. 네. 남편 소득을 끌어오지 않고 그냥 내 소득만으로 네. 난 공식적인 원천이라든지 네. 회사원 월급이라든지 사업소득 자체가 없다라 그러면 네.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추정소득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연령별로 그냥 네. 뭐 카드든 사용도 별로 안 하고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연령별로 소득 금액이 가능한 금액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추정소득이라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네. 직전 1년치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또 대출이 나오기도 해요. 그 직전 1년이면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 쓰고 소득도 안 잡히던 사람이 그냥 카드 그 사용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바짝 써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상관없고 네. 또 하나는 그게 없다라고 하셔도 네. 나이별로 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네. 한 40대 초중반 기준으로 해서 네. 한 2억 8천 개인 DSR 이 네. 정도까지는 나오세요. 아, 소득이 없어도요? 네, 없어도 나오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1주택자는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요. 1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1주택자는 원칙은 수도권, 서울, 경기, 네. 인천은 네.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밖에 안 나오세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는 네. 뭐 60%까지 KB시세 60%든 네. 법사가의 60%든 네. 60%까지는 무조건 나오기도 하고 네. 더 많이 원한다. 네. 그러면 뭐 매매사업자로 네. 80%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약 2,500을 차감한 금액으로 네. 뭐 금액이 더 나오기도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1주택자도 서울, 경기, 인천만 빼고는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처분 조건부 없이는 그냥 뭐 다른 지역은 다 나오는 거고. 네네. 네, 굳이 서울, 경기, 인천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또 특별한 뭐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거북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을 사용해서 나오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네네. 지금 그 빌라도 비슷하냐, 아파트랑 이렇게 네. 좀 질문이 들어오는데 빌라도 비슷한가요?
빌라를 조금 약간 차이를 보는 게 1금융이 보는 거하고 2금융이 조금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금리가 살짝 높더라도 네. 그럼 2금융 쪽에서는 똑같이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가에 네. 뭐 무주택자는 70%, 네. 낙찰가에 80이나 90%둘 중에 작은 금액. 그러면 너무 막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네. 실은 아파트가 네. 뭐 몇 억씩만 되는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최근에 나땅님이 소개하셨던 대구 물건 같은 경우에 네. 감정가가 한 1억 8천인데 네. 1억 한 3천 1억 3,500 이렇게 낙찰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자본금이 소위 한 1,500 뭐 조금 땡겨서 2,000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잔금을 내시고도 남았어요. 이런 물건들을 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건 나땅님이 역할이 크죠. 그치. 그때 이제 대구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2개를 받았는데 맞아요. KB 시세가 1억 8천인데 1억 3,500, 또 1층은 1억 2,500에 받았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한 분은 파셨고 한 분은 며칠 전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떤가요? 다주택자도 그 물건을 잡으면 네. 뭐 낙찰가의 뭐 80에서 90% 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 왜냐면 대구 지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매매 사업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뭐 DSR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네. 상환력 이자 낼 수 있는 능력만 은행에서 봐주면 네.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도 경락잔금 대출 나오나요? 오피스텔은 최근에 좀 핫하다고 볼 수 있죠. 대출이. 서울, 경기, 인천 오피스텔은 네. 주택으로 포함시키질 않아요, 대출 때. 대출에서. 네, 그럼 감정가의 80%에서 대신에 이제 서울 소액임차보증금이 좀 커요. 5,500이니까. 네. 그래도 그 금액을 빼면 감정가의 한 70%, 네. 낙찰가의 80%이 정도는 충분히 아마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군요. 저희 지금 수강생분들이 전화하면은 이렇게 1대1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 물건 입찰가 이거 쓸 건데 얼마 나오나요? 하면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소득이라든지 부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양지차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편적인 내용을 하지만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나땅님 뭐 수강생들은 하나부터 10까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아마 10번 정도 통화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되겠구나 할 때까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한 분이 너무 친절하게 상담 잘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 왔어요. 제 일이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으셨죠? 지금 무주택자랑 다주택자랑 좀 포지션이 다른데요. 일단은 가계대출로 받으시려면은 전입을 이제 하셔야 되고, 사업자로는 수도권이 안 나와서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도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거기는 P2P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P2P까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P2P는 펄슨 투 펄슨 대부인데 금리가 조금 높아요. 이자가 연 1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매가의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했을 때 이자 15%를 내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4%대에서 대출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거그 안에서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97 대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대책이 나오면 저게 나를 규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말고 다른 투자자를 규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찰된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안 팔릴 수 있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시장에서 적정가에 매도를 하는데도 안 팔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상가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내가 원할 때 매도가 안 되면 월세나 전세로 이 이자를 내가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는 임대가 안 들어오면 매매도 안 돼요. 그래서 상가는 잘못 받으면 상가집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팔려도 임대나 매매, 전세 이 세 개 중에 하나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까지만 입찰을 하시는 거고,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빌라는 매도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빌라는 우리가 일반 물건 아파트 3억짜리로 3천만 원 수익 낼 때 1억짜리로 3천만 원 수익이 나요. 우리 그 칸초님이 지금 2억짜리로 5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 근데 이게 안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찾아야 되는데, 잘 팔리는 빌라를 어떻게 찾냐면 이미 팔린 거를 찾는 거예요. 이미 팔린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출석 체크하면 드리는 이 자료에 그 자료를 넣어드렸잖아요. 화곡동에서 24년 초에 낙찰된 물건 60개를 뒤져서 그 중에 단기 매도된 게 10개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이게 단기 매도된 게 빨리 팔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셔라. 그리고 제가 그 자료에 넣어놨고, 두 번째 자료는 인천에 낙찰받은 24년에 낙찰받은 물건 80개 중에서 매도된 것만 10개를 찾아서 자료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10개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었냐면 13평 이하는 없었어요. 인천 빌라 경매 80개 중에서 10개만 1년 반 안에 매도가 됐는데 이 10개는 중에서 13평 이하는 없었다. 평수가 일단 넓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 저라고 그냥 생겼겠어요. 저라고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구칠대책 풀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매 투자 끝났냐, 대출 안 나냐, 규제 심하니까 두고 볼까,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규제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원래 한도가 6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규제 지역이 30억인데 아파트 가격이 LTV 40%라 그러면은 12억이에요. 원래 안 나오는데 이 LTV를 내린 이유는 다른 규제 지역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제 지역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잖아요. 70%라는 얘기는 5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3억 5천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4억에 낙찰을 받아도 3억 5천까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주택자는 가계대출로 받으시는데, 무주택자는 LTV 70%로 6개월 내 전입하고, 아까 연봉 1,000만 원당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일 때는 대출이 한 3억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는 3억보다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입을 하고 나서 전입을 한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실거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거기 사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랬더니 6개월 내에 전입하고 등본을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DSR의 규제를 받아요. 가계대출은 그래요. 근데 지금 가계대출은 무주택자나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사실상 무주택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가능한 거고요. 아까 갈아타기 가능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갈아타기로 실거주할 집 낙찰받은 사례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실거주할 집을 낙찰받기가 어려운 거는 그 기간이랑 그 지역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내가 기간이 안 맞으면 좀 다른 데서 단기 월세 같은 거라도 살 각오를 하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는 그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방에서는 매매사업자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지방은 절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주택이 있는데 지방은 절대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어려운 사채를 쓰셔야 돼요. 근데 지방도 수익 나면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매매사업자 아까 사무장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KB 시세 60%, 잘 되는 데는 80%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부산도 비규제 지역 지방이에요. 부산이나 대전, 대구 이런 데도 비규제 지역이고 지방입니다. 저희 온라인으로도 수강하시고 그래서 전국에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했는데 수도권이 많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매도된 사례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업자 대출이 지방은 매매 임대 사업자가 가능하고,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연봉이 1,000만 원일 때 대출 6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DSR이 40%라는 얘기는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이자를 40만 원까지만 내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는 40만 원이 넘어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입의 의무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임대하려고 사는 건인데 전입을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전략이 다른데, 무주택자는 가계 대출을 활용하셔서 서울, 경기, 인천을 공략하시고, 왜냐면은 1주택자가 입찰을 못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하시고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올 거니까 하시면 돼요. 6.27 대책이 나왔을 때 낙찰가가 살짝 떨어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그 충격의 기간이 얼마나 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주택이나 다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사업자로 대출 가능하다. 전입 안 해도 된다. 지방의 광역시급도 지방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2억 이하는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공시가격 2억 이하면은 매매가 3억짜리요. 매매가 3억짜리는 차익 3천만 원을 남길 수가 있어서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전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기업 다녀요. 아니면 저는 연봉이 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사업자로 해서 소득세를 냈을 경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8호 이상의 대형을 낙찰을 받으시면 돼요. 8호 이상의 대형을 낙찰을 받으셔서 2년 정도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대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거를 못하는 그 틈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다주택자가 못하는 틈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매매사업자를 못하시는 분들, 매매사업자가 못하는 그 틈을 노리시면 돼요. 대부분 경매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 단타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서 한 95명이 다 아파트 단기 매도하고 싶어서 경매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투자자들은 다 매매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그 경매를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원래 공기업 다니고 공무원이라 매매사업자 못한다 하시는 분들, 근데 투자나 하고 싶다. 그러면 명의를 막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막 남편 명의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는 대형을 못해요. 왜 대형을 못하냐면, 매매사업자는 세금을 낼 때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데,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은 토지 2억 5천, 건물 2억 5천이라고 하면 이 건물 2억 5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돼요. 그러면은 5억짜리 아파트에 차익 낸 다음에 2,500만 원을 부가세를 내고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서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들은 대형을 입찰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로 안 하실 분들은 대형을 입찰하시면 된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부업이 되게 많은데 아파트 단타가 지금 제일 쉬워요, 여러분. 진짜 쉽고요. 고수라고 해서 아파트 단타를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명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은 그 아파트 경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수한테 오히려 허들이 있습니다. 입찰을 못해. 고수들은 취득세 중과를 받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중과가 나오기 때문에 잘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